자, 오늘 자, 오늘 어제 하다 만 거 마저 하고 오늘 원래 진도인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미정계수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원래 미정계수 구하는 것을 하기 전에 지금 어제 하다가만 극한값 구하는 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요거 마무리 좀 해보죠. 자, 어제 여기까지 했죠? 기억납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 뒤에도 아직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 리미트 fx의 극한값을 만약에 구하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위가 뭐라고? 네, 좋습니다. 좋아요. 대입을 먼저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 뭔가 일이 생기는데 대입을 하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 형태를 어떤 형태라고 한다고? 확정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맞나요? 확정형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넣었을 때 별 문제 없는 게 요 형태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확정형에는 뭐도 있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무한대분의 C꼴.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가 들어가고 분모에 0이 들어간 경우를 우리가 좀 확정하기가 힘든데 저번 시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따져봤을 때에 무한대가 들어가더라도 분모에 0이 들어가더라도 극한값을 확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무한대가 들어간 것은 무한대분의 C꼴은 어디로 간다고 할 수 있다고? 얘는 0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 이런 거 무한대 플러스 2 같은 거 그죠? 혹은 2 빼기 무한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분모에 0이 들어가더라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0분의 1 뭐 이런 거 그죠? 0분의 1은 뭐예요? 어디로 간다고 할 수 있어?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요런 형태들은 다 우리가 뭐라고 확정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확정형이 아니고 우리가 극한값을 도대체 얘는 뭐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형태라고 한다고? 얘를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대표적인 게 우리는 교육과정에서는 3개를 배웁니다. 하나는 0분의 0꼴. 이거 약분해서 1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지?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이건 정의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야. 그지? 마침 위에가 1이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요 얘기도 했었죠. 0분의 1이라고 한 것도 이 0은 숫자 0이 아니라 그랬지? 요 0은 무슨 0이다? 점점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무한소의 개념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 0이 되면은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돼 버려요. 자, 0분의 0꼴 기억나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0분의 0꼴. 자, 음꼴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합니다. 그죠? 분모분해 인수분해해서 어떻게 해요? 약분해서 약분하는 이유는 뭐야? 분모가 0 되는 지점을 없애주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이걸 0인자라고 하는데 0이 되게 하는 인자를 없애주는데 핵심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형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분모가 0이 되는 걸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부정형이 안 되고 이제는 확정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분모가 0 되는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모가 0 되는 거를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확정형이 되니까. 알겠죠? 두 번째, 우리 요거 하다가 말았잖아. 맞죠? 또 어떤 경우이냐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약분해서 1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조금 더 얘기하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분모 분자를 그죠? 분모 분자를 인데 일단 뭘로 나눠주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요 문제 풀었었다 그지? 기억나나요? 잠깐 짧게 빨리 해볼게.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하다? 자, 분모의 최고차항이 몇 차입니까요? 2차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나누죠? 2차인 x제곱. x제곱. 왜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불러줘. 1 더하기 자, 다시 할게. 자, 1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이것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뭐야? x 제곱분의 3. 자, 위에는 뭐예요? 2 마이너스 x분의 3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 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하면 이게 확정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가 어디로 날아가? 0, 0, 0, 0 되니까 얘 뭐라요? 2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맞죠? 요것도 빨리 해볼까?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또 불러줘. 얘도 뭘로 나눠준다고 얘도? x제곱. 얘도 x제곱으로 나눠준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3. 위에는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럼 얘가 1분의 0이니까 뭐야? 0. 하나만 더 하자. 알겠지? 자, 리미트.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아는 거 한다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려버리면 안 돼. 자, 얘는 뭘로 나누는 거야? 그렇죠. 항상 분모의 제곱창으로 나눠주는 거야. x로 나눠줘 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 더하기 x분의 1. 위에는 2x-3 플러스 x분의 1. 그러고 나면 얘가 날라가고 그러면 1분의 2x-3이 되는데 이제 대입을 하면 뭐가 됩니까? 얘는 무한대로. 그래서 여기 는이라고 적혀 있지만 얘는 수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왜 이 세 가지, 쌤이 저번 마지막에 이 세 가지 예를 들었지, 그지? 자, 이 예가 각각 어떤 예를 보여주는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특히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fx, 여기는 들어가 있는 이 분모 분자에 들어가 있는 식들이 다항함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야 보니까 분모 분자의 차수가 동일한 경우예요. 분모의 차수, 그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동일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2번 한 게 어디 차수가 더 큰 거야? 분모가 더 큽니까? 분모가 더 큰 경우 차수가. 세 번째 경우는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왜 이렇게 나눴냐? 물론 그냥 분모의 제곱창으로 나누면 다 해결돼요. 알겠죠? 다 해결돼요. 그냥 분모의 제곱창으로 나누면 끝나요. 끝나는데 형태마다 조금 값이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항상 보니까 지금 차수가 같을 때는 해보면 알겠지만 차수가 같을 때는 항상 수렴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가 어떤 이인 줄 알아요? 최고창의 개수분의 최고창의 개수가 무조건 얘가 돼요. 잘 보면 그지? 왜냐면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여기 있는 2와 3은 뭐야? 2와 3은 다 없어져 버리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 3과 1도 없어져 버리지. 남아있는 숫자가 뭐만 남았어? 여기 있는 개수와 여기 있는 개수만 남아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수가 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본다 그러면은 뭐만 따져보면 돼? 최고창의 개수분의 최고창의 개수만 해도 답이 그냥 나온다는 거를 결과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값을 구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값이 뭐가 된다고요? 최고창의 개수분의 최고창의 개수로 계산하시면 돼요. 개수.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2차 동일하지? 다시 해봐. 차수가 동일할 때만 그런 거야. 알겠죠? 차수가 동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냥? 요놈의 최고창의 개수 뭐예요? 1이지. 여기 뭐예요? 2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1분의 2만 하면 답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케이. 그렇지만 이 간단한 방법을 알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 방법을 알았으니 앞으로 이제 극한값 구할 때 다 이렇게 구할 거잖아. 그 대신에 뭐는 절대 까먹지 말아야 돼.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어서 확정형으로 만든다는 그 원리는 까먹지 않아야 된다. 이 기본기는. 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확정형으로 만든다고. 근데 어떤 확정형이냐면 여긴 전부 다 무한대분의 C꼴 만들어서 얘를 다 제로로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첫 시간에 쌤이 얘기할 때 무조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극한값 구할 때에 거의 100%가 다 무한대분의 C꼴로 변형하려고 하는 방법들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해보면 알겠지만 분모의 차수가 되면 위에는 무조건 다 0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2차, 1차잖아. 2차로 나누면 2차를 1차로 나눌 거기 때문에 위에는 전부 다 뭐야? 다 0으로 날아가는 거밖에 없어. 밑에 차수가 위에 차수보다 크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뭐가 될까? 그냥 0이 돼요. 이 값은 그냥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밑에 차수가 더 크잖아. 위에 차수보다.
그럼 계산할 필요 없이, 물론 계산하면 뭐가 나오면 0이 나올 건데 계산할 필요 없이 무조건 뭐가 나와? 0이 나온다라고 바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 이런 거죠. 리미트 여기 만약에 뭐 2x 제곱 플러스 3x, 여기는 2x 플러스 1, x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차수가 여기 더 크지? 그러면 계산 하나 안 하나 얘는 뭐라고요? 그냥 0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아직도 좀 의심스럽다. 그런 애들은 뭘 계산해 보면 돼.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가지고 실제로 계산해서 똑같다는 거를 의심스러우면 검증하면서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극한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대충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몇몇 애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알면서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게 정상입니다. 알겠죠? 극한은 원래 알면서도 몰라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런 겁니다. 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착각하고 있거나 모른다 그러면은 아예 모르면 공부 안 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쏭달쏭한데 정상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뭐냐면 알쏭달쏭한 거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게 사실 그렇죠. 근데 극한이 좀 더 그렇습니다. 애매한 게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자의 차수가 크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는 경우지, 그치? 근데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만약에 위의 차수가 더 크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결과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1번, 2번, 3번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을 제일 많이 낼 것 같아? 3번. 1번. 1번. 3번. 출제자의 입장에서 자, 극한이 수렴하는 게 있고 발산하는 게 있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수렴이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 발산은 그냥 아무 때나 적으면 발산할 가능성 많아요. 그러니까 발산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수렴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식을 막 적었을 때 수렴한다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수렴을 해요. 유니크한 거죠. 더 적어 사실은. 발산하는 것보다 수렴하는 경우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경우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렴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낸다면 당연히 1번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1번 문제예요, 사실은. 2번, 3번도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로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푸는 방식을 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분모의 제곱창으로 나누면 다 끝나요. 이거는 아무리 식이 내가 뭐 몰라도 그냥 이렇게만 하면 다 끝난 겁니다. 두 번째로 해보니까 뭐야? 이런 형태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정해져 있구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맞죠? 앞으로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푸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제일 큰 놈이 값을 좌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풀었는데 자, 봐봐. 열심히 풀었는데 자, 1번 볼게요. 어제 그 얘기 했었죠. 무한대에서도 뭐가 있냐 그러면 급이 있다 그랬잖아. 맞죠? 급이 어떤 게 크냐라고 했을 때 급이 다른 거는 그 급이 큰 거에 비해서는 그 밑에 있는 무한대는 아예 없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있지만 실제로 x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는 순간 1은 당연하고요. 마이너스 3x라는 얘조차도 사실은 없는 거랑 똑같아. 얘는 값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무한대의 개념에서는. 밑에도 마찬가지 얘 말고는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야? 2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극한값에서. 무한대로 가는 과정에서는. 무한대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는 1은 뭐야? 2x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얘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약분하면 x분의 2고 무한대분의 2니까 그냥 0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얘 없는 거고요. 얘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2x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런 식으로 단순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웬만하면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좀 푸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서 보는 거죠. 한번. 요렇게 해도 되는구나. 자, 이제 마지막
요건 지우고 마지막 오늘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볼래?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습니다. 일단 적어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이게 뭔 말이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런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잘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일단 극한값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대입해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맞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최고차항으로 묶는데. 자, 여기서 최고차항이 몇 차입니까? 2차지. 맞지? 2차죠? 그럼 2차로 묶는 거야. 묶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잘 봐요. x제곱으로 이렇게 묶는다는 겁니다. x제곱으로. 최고차항으로 묶어봐요, 한번. 자, 묶어보시면 여기는 뭐가 돼요? 1 빼기 여기는 뭐야? x분의 2가 되지. 맞나요? 여기까지 됐나? 자, 그래놓고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무한대 집어넣어봐요. 무한대 제곱은 뭐예요? 무한대 곱하기 여기는 무한대 집어넣으면 0으로 날아가지. 곱하기 뭐가 돼? 1이 되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가로 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으로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확정형이 돼버리지.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방식으로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뭔 말이냐?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가는 순간 x제곱에 비해서 2x는 뭐야? 없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아예 지워버리고 무한대를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무한대의 세계에서는. 됐죠? 아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제일 큰 놈이 값을 좌우한다라는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보다는 어떤 문제가 더 많이 나오냐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가 더 많이 나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요것도 물론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서도 할 수 있지만 루트가 귀찮지, 그치? 자, 전에 얘기했습니다. 루트가 있으면 루트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럼 루트가 있으면 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없애는 방법. 응? 유리화. 얘도 유리화. 유리화. 유리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교과서에 있으니까 예시로 한번 풀어보죠. 예제 2번에 2번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극한값 구할 때? 대입. 좋아요. 대입해보니까 뭐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돼 있어? 루트 빼기 루트 꼴로 돼 있지.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리화해요. 유리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모 분자에 여기는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돼? 루트에 x 플러스 x 여기도 x제곱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분모 분자에.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요. 위에는 뭐가 돼? 요놈 제곱 마이너스 요놈 제곱이면 뭐만 남아? x만 남죠, 그죠? 밑에는 뭐가 남아요? 루트 x제곱 플러스 x가 남습니다. 맞나요? 자, 이러는 순간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무한대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죠?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가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네. 그죠? 그래서 루트가 되어 있는 요 놈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얘가 처음에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 특히 이제 요런 경우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렇게 바뀌고요. 얘가 다시 이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루트 빼기 루트 꼴은 유리화 해보시면 뭐가 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와. 그럼 거기서는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처럼 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자 보자. 그러면은 기본기로 돌아가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분모의 제곱차항으로 나누면 분모가 몇 차입니까? 1차. 그렇지, 1차죠. 그죠? x제곱인데요. 루트가 있으니까 1차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일 큰 놈이 값을 좌우하니까 루트 안에서는 x제곱과 x를 비교했을 때에 이 x는 뭐야? x제곱에 비하면 없는 거랑 똑같지. 없다고 생각해서 문제 풀어도 돼요. 알겠죠? 그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방식으로 차수가 지금 보니까 밑에는 몇 차? 1차, 위에도 1차. 똑같지? 똑같으면 뭐 비교한다 그랬어? 최고차의 개수 비교한다 그랬죠. 여기서는 최고차의 개수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냥 갈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최고차는 뭐야? 얘 놈이잖아. 루트 x 제곱이잖아. 앞에 있는 여기 만약에 여기가 2가 있으면 루트 2가 최고차의 개수일 거고요. 1이니까 뭐야? 루트 1이 최고차의 개수인 거야. 그러면 1x 더하기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최고차의 개수가 뭐겠어? 2가 되는 거야. 여기 1이 있고 여기 1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루트 계산을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좀 해보세요. 여기 있는 1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루트가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루트 안에 있는 거를 최고차항 빼고 나머지를 지우고 계산하셔도 돼요. 됐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최고차항으로 묶는 것보다는 루트 빼기 루트꼴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제 했던 거에 마무리를 한 거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해야 되는 내용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좀 정리할 동안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거 여러분들이 한번 좀 풀어보세요. 문제 5번 풀어보세요. 미안. 문제 5번 푸는 게 숙제였죠? 문제 5번에 3, 4번 풀어봐. 3, 4번. 다른 거는 숙제로 해왔을 거고. 네. 네, 질문. 맨 밑에 거 식이 2분의 1이 응? 뭐라고? 루트 안에 있는 플러스 x가 없애줘도 됩니다. 뭐라고? 이걸 까먹을 거면 어떻게 하냐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돼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돼. 또 해볼까? 자, 분모의 최고차항이 1차잖아. 그럼 1차로 나눠볼게. 여기는 x로 나누고요. 여기도 x로 나눠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x가 여기로 가게 되면 x분의 얘잖아요. 근데 루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곱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1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얘가 보면은 요 안에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x분의 1이 돼. 여기 안이 1 플러스 그럼 이제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날아가니까 루트 1 더하기 1 더하기 1 돼서 2분의 1 돼요. 동일하게 됩니다. 네. 자, 문제 5번에 3, 4번 풀어보세요. 빨리.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잘 봐. 원래 이거 어제 숙제였는데 이걸 안 배워서 아마 이건 숙제를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볼래요? 지금 다 안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지? 잘 봐. 얘는 보니까 대입하면 뭐가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근데 루트가 있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리화를 할 겁니다. 유리화. 그럼 밑에 뭘 곱해줘야 되냐? 2x 플러스 루트에 4x제곱 플러스 3x.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 2x 플러스에 4x제곱 플러스 3x. 맞나요? 자, 이러고 나서 계산해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위에 거 계산할까요? 요 놈의 제곱 4x제곱 빼기 요 안에 거 빼면 되죠. 그럼 4x제곱 싹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 마이너스 3x만 남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밑에는 뭐가 남아? 2x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자, 4x제곱 플러스 3x. 그럼 얘는 또 대입을 하니까 어떤 형태가 나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차수도 1차 동일하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할게요.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 2 있죠, 그지? 여기는 뭐가 있어? 루트 4가 있는 거죠. 루트 4 얼마예요? 2지. 2 더하기 2니까 뭐야? 4고 위에는 마이너스 3입니다. 안 어렵지? 조금 연습이 필요한, 이게 빨리 하려면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것 해볼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연습 분명히 해보셔야 돼요. 푸는 것만 보고 그렇구나. 그러다가 못 풀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루트 빼기 루트 꼴이니까 뭐 해야 되겠어?
유리화. 그러면 밑에는 뭐 곱해주면 돼요? 루트 x제곱 플러스 x 불러줘. 여기도 마찬가지. 자, 지금 처음이니까 쌤이 다 적어주지만 이게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이제 이거 안 적어도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정도도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자, 위에 거 정리해볼까? 어떻게 돼요? 요 놈의 제곱 요 안에 거 빼기 요 안에 겁니다. 뭐가 돼요? 2x 됩니까? 빨리 계산해 줄래? 밑에 거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맞죠? 그대로 일단 적어줄게요. 그러고 나면 얘가 무슨 형태가 된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럼 얘는 그럼 개수분의 개수로 할게. 최고차의 개수분의 최고차의 개수. 왜냐면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니까. 자, 그럼 여기는 최고차의 개수 뭐가 있냐? 루트 1이 있네요. 그죠? 여기도 뭐가 있어? 루트 1이 있네요.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2. 위에는 뭐야? 2.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 됐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미정계수 결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요 전체적인 좀 그림을 좀 파악을 해두세요. 사실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는 물론 단독적인 문제를 알아야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기도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미정계수 결정하는 문제가 거의 요 형태대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볼래요? 한번. 두 가지를 적었는데 잘 생각해봐. 물론 fx, gx는 전부 다 다항함수입니다. 우리 지금 뭐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다 다항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fx분의 gx가 어떤, 이게 알파라고 적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알파라고 적었지만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다고? 수렴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알겠죠? 마찬가지 얘도 수렴. 그러니까 fx분의 gx라는 어떤 식이 있는데 얘가 수렴한다고 합시다. 알겠죠? 수렴하고. 잘 봐. 얘가 수렴하고요. 리미트 fx는 0으로 간대. 자, 이해됐나? 잘 들어봐. 지금 요거 증명도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 증명은 나중에 한번 찬찬히 보세요.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는 일단 직관적으로 좀 볼게. 직관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했던 확정형 기억나지, 그지? 확정형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지금 쌤이 얘기하는 것도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극한은 우리가 엄밀하게 배우는 건 대학교 가서 배운다 그랬잖아. 그죠? 대답 좀 해줄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직관력도 좀 필요해요, 사실.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가? 실제로 될 것 같다라고 증명이 되면 그대로 좀 활용해서 좀 써먹으시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무한에 대한 개념이라서. 잘 보시면 봐봐. 얘가 수렴한데 근데 리미트 fx는 얘가 어디로 간다고? 리미트 fx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 그랬잖아. 잘 봐. 잘 생각해봐. 그러면 이면 리미트, 지금 리미트 fx, 요 놈이 수렴하고 리미트 fx가 0으로 간대. 그럼 리미트 gx는 어디로 갈까라고 했을 때 얘도 무조건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 명제입니다. 일단 먼저 좀 봐보세요. 왜 그런지 설명할게. 엄밀한 증명은 22페이지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거 표시해 두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2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예제 3번 위에 뭐가 블라블라 있죠? 표시해 두시고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봐. 이거 이해 안 되면 앞에 있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증명은 가능한데 여기서는 직관적으로만 볼게. 봐봐. 만약에 0으로 안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봐봐. 일단은 이 극한값 구할 때 우리가 극한값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위가 뭐라 그랬어? 대입이잖아. 대입을 해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는 리미트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는 게 정해졌어, 그지? 그럼 여기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이거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어떤 수의 수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0분의 뭐 시기가 어디에 수렴해야 돼?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뭐부터 해볼까? 뭐 어떤 일정한 숫자? 1 집어넣어. 0분의 1 뭐야? 무한대잖아. 수렴해 안 해? 안 해. 무한대? 0분의 무한대 어디로 가? 뭐라고? 무섭다고? 미안, 뭐라 그랬어? 미안해요. 자, 혹시 무서웠다면. 아, 좋다고? 계속 이렇게 한다? 자, 봐봐요. 0분의, 봐봐. 0분의,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봐. 다른 것들은 절대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숫자 들어간다? 안 돼요. 그지? 그 다음에 무한대 들어간다? 안 돼. 0분의 무한대 뭐야? 무한대지. 그럼 근데 얘는 수렴을 한대 반드시.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 수렴한다는 게 가정이거든. 무조건 수렴해야 되는 거야. 그럼 수렴하려고 하면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건 무조건 어디로 수렴해야 될 수밖에 없어. 0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봤던 부정형 있죠, 그죠? 부정형의 형태로 되어야지만이 수렴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나? 그래서 요거 엄밀한 증명은 위에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읽어보세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증명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이해는 돼야 됩니다. 이해는 돼야 되고 직관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이렇게 fx분의 gx가 수렴을 한다. 근데 fx는 0으로 간대요. 그럼 gx도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 명제 하나 가져가시고 됐나? 이해되나요? 그러면 문제 하나 한번 볼까요? 예제 3번 볼게. 예3. 예3? 자, 이런 문제를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라고 블라블라 돼 있는데 지금 A와 B는 뭐야? 일단 개수지, 그지? 개수인데 결정되어 있지 않은 개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정계수가 있을 때 이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을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해요. 혹은 미정계수 구하기라고 얘기합니다. 뭐 딴 게 아니라 문제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극한값이 있는데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것은 미정계수 구하는 거라고 하고요. 어떻게 구하냐? 자, 볼래요? 이게 저 모양이랑 똑같아. x가 1로 갈 때에 요 놈이 어떻게 한다고요? 4라고 돼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 자체가 수렴합니다. 수렴해요. 자, 잘 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알겠죠? 조금만 연습하시면 하나도 안 어려워. 자, 보시면은 일단은 수렴한데 그리고 보니까 x 1 집어넣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0으로 가죠. 근데 수렴한대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 위에 것도 뭐야?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0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일부러 등호를 안 쓰고 화살표를 썼습니다. 왜요? 극한이라서. 알겠지? 0이란 얘기가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얘가 수렴하고요. 얘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얘도 봐. 요놈의 극한값도 0으로 가야 되니까 1 집어넣은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1 집어넣어봐야 뭐가 돼?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풀이를 하죠. SOL, 살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미정계수가 몇 개입니까? 2개지? 그럼 식 몇 개 있으면 돼요? 2개 있으면 되죠. 그지? 하나는 구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서 구하냐? 이게 극한값이 4라는 거를 가지고 구한단 말이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인 걸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봐봐. 잘 봐요. 그러고 나서 지금 넣어보면 0분의 0꼴이잖아. 기억나요? 0분의 0꼴을 어떻게 푸는 거라고?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렇죠. 헷갈릴 수도 있죠. 처음에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보면은 밑에는 1차니까 일단 그대로 놔두고요. 위에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x-1이라는 인수로 무조건 묶여야 될 거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무조건 묶여야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풀이 살브 1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푸냐면은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B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B가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란 얘기잖아요.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가 X제곱에 플러스 AX에다가 마이너스로 묶을게. 마이너스로 묶으면 뭐가 돼? A 플러스 1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위에는 무조건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0이 되니까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건 구분할 것도 없지. 뭐야? A 플러스 1과 1밖에 없잖아. 그리고 마이너스를 어디 붙일까 이거잖아요. 1, 1. 내가 지금 하는 게 뭔 얘기인지 알겠나? 위에 거 인수분해 하는 거야. A가 나와야 되잖아요. A가 나오려면 어디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요렇게 하면은 A가 나오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수분해가 반드시 된다는 거야. 반드시. 안 되면 극한값 존재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겠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1분의 위에가 어떻게 된다고요? x 플러스 a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뭐야? 이거를 부정형으로 만들던 0분의 0꼴의 인자들이 싹 다 없어졌지? 맞나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보세요. 대입 1 집어넣어. 어떻게 돼? 1 더하기 a 더하기 1인가요? 얘가 뭐가 된다고요? 여기서? 어우! a값 얼마입니까? 2고요. 그럼 b는 얼마인가요? 저 식에 집어넣으면 되지. b는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이 집은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잘 봐. 이게 기본 풀이고요.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도 많이 풀 거예요. 자, 볼래? 살브 2. 두 번째 풀이는 이 방법도 있습니다. 봐봐요. 잘 봐. 잘 들어봐. 자, 일단 식을 그대로 적어주면 이렇게 했죠. x가 1로 갈 때 밑에가 x-1이고 위에가 이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잖아. 그지? 이 식을 할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 1 집어넣으면 여기 0 된다 그랬잖아. 0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봐봐. 1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x-1이라는 인자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인수정리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지? 그러면은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x제곱이죠? 잘 들어. 잘 들어. x제곱이죠. 그럼 여기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x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 x제곱이 나오잖아. 뒤에는 뭐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쉬운데 어차피 얘는 두 개 없어질 거죠. 맞지? 그리고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될 거잖아. 1 집어넣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뭐여야 될까요? 3이어야 되지 않겠어?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인수정리 이용한 겁니다. 아주 뭐 고급 스킬 이용한 것도 아니에요.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x-1 인자가 있는 거고 나머지를 완성할 때 앞에 거는 이것 때문에 완성이 되고요. 뒤에 거 하나만 완성하면 되는데 얘는 1 집어넣어서 4 나오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나머지는 약분하고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4 나오려면 여기는 3이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봐봐. 여기 위에 있던 얘가 뭐가 될 거냐면은 요거 그대로 전개해주면 되잖아. 전개해줘봐요.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a는 얼마겠어요? 2. b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이라고 풀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1번 풀이가 좀 나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2번 풀이가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둘 다 풀이를 좀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풀이는. 첫 번째 풀이는 워낙 이제 풀이에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할 건데 두 번째 풀이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7번 한번 풀어볼래요? 7번, 8번 한번 풀어볼래요? 여러분 8번만 풀어봐도 될까? 7번은 여러분들이 금방 쌤이 했던 대로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8번만 조금 볼게요. 8번 1분 정도 시간 주고 쌤이 요거까지만 풀고 오늘 마칠게요. 네. 자, 문제 볼게요. 요것만 오늘 마치겠습니다. 뭐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30초 만에 풀어볼게. 봐봐. 오, 자. 보세요. 집중해줘. 아하! 2차네. 2차. 딱 정해져 있다. 그지? 2차예요. 자, 그 다음에 요렇습니다. 1로 갈 때 0으로 가지. 얘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즉, 그건 무슨 말이냐면 F에 1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0 된다는 거야. F 0이면 0이 나는 거야. 1 집어넣었을 때 0 된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인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x-1이라는 인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0을 집어넣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x-0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x가 있는 거예요. x-0이니까. 그리고 나서 뭐야? 앞에 모르지? 요건 모르잖아. 그지? 개수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하면 fx가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뭐야? 리미트 대입해봐. 요거까지 하자. 밑에는 x 마이너스 1, 위에는 fx니까 뭐야? k의 x의 x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없어지지. 뭐만 남아? 얘만 남죠? 맞지? 뭐라 그랬어? 2로 간다 그랬네? 그지?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k입니까? 2k가 얼마라고요? 2! 어? 맞나? K, 1 집어넣어야지, 그지? K가 2! 물어본 게 뭐예요? K가? 뭐야? 뭘 물어봤어? fx, 뭐야? 2에 x에 x 마이너스 1. 끝, 그죠? 이 문제는 좀 별표해 두시고 한번 보세요. 알겠죠? 앞에 있는 조금 단순한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니까 한번 보시고, 요거는 사실 미정계수 결정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한 번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문제 좀 풀면서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한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복습해 주시고요. 내일 마지막 하나 더 하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 소단원이 끝나기 때문에 주말에 가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일주일 동안 했던 거 여러분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질문 오세요.